전산세무 1급 교재 118페이지 90일의 기출문제 법인세 실무. 약소기업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 17기 17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이고 법인 세무조정 매뉴얼을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작성 대상 서식은 고정자산 등록 및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명세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기부금 조정명세서 및 법인세 가대표준 세액조정계산서.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해당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정하시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부품 절단기, 취득일은 2021년 1월 20일, 취득가액 5천만원, 전기만 상각누계액은 2,300만원이고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 계상한 금액은 900만원이고 경비 구분은 제조원가입니다. 회사는 감가상각법을 신고하지 않았대요. 건축물하고 무형자산은 신고도 정액법, 무신고도 정액법이고 그 외 유형자산은 신고는 정액법과 정액법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무신고하면 정액법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으로 가정하고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90일 하는 거 맞나? 우리 풀었던 거 같고 그전에 풀었던 거나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우리 이게 즉시상각 의제에 들어가려면 600만원 이상이어야 되죠. 소액수선비가. 그치? 6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즉시상각 의제 특례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예전에 300만원 기준일 때 나왔던 거니까 실제 시험으로 이걸 고려하면 여기가 이제 800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고려하면. 이해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거 500만원 그대로 놔두면 직상각 의제 특례에 들어갑니다. 자본적 지출 또는 자산 처리 대상 금액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시분하지 않고 단기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직상각 의제 특례라고 얘기해요. 소액자산 100만원 뭐죠? 구매 단위별 100만원 이하 금액 소액자산, 소액수선비, 단기 송금 자산. 소액수선비는 연간 수선비 합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또는 직전형 장부가액의 5% 미만인 수선비를 얘기하고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한 금액이 45만원 있대요. 이게 600만원 이상인지 600만원 미달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 조정에 감가상각비 조정에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서 자산코드는 206번, 자산코드가 이제 긴 자산계정 과목 206번, 자산코드는 1번, 자산명은 부품 절단기, 취득일은 2021년 1월 20일 정률법이고 기초가액 취득원가는 5천만원, 전기만 상각무계액은 2,300만원. 4번은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했을 때 4번에 넣거나 또는 2번 연도에 취득한 자산일 때 4번에 넣는 거고요. 5번은 일부 양도 매각 폐기한 경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 단기 즉상각 의제는 없고요. 아까 얘기한 그 소액수선비 그 500만원이 600만원 이상이었으면 7번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지? 7번에.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45만원 있고요.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은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만 해당이 되죠. 상각 대상 금액은 2,745만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1,237만 9,950원인데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이만큼이니까 회사도 1,237만 9,950원 상각하면 된다고 자동으로 잡아준 거예요.
근데 사용자 수정 눌러서 실제는 회사가 얼마만? 500만 원만 생각했다는 거지. 제조원가니까 500번대. 그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상각범위액보다 작네, 그지? 그럼 전기의 삼각부인액이 있고 이번 연도 시행보조액이 있으니까 이번 연도 시행보조액 범위 내에서는 전기 삼각부인액의 송금산입이 나오는 겁니다. 저장 버튼 따로 없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도 들어가셔서 정률법에서 불러오기 여긴 따로 입력할 건 없고요.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단기 시행보조액 범위 내에서 전기 삼각부인액이 송금산이 나오는 겁니다. 45만 원. 감옥란에다가 전기. 기왕 부인액 중 감가상각비 송금산입에 기왕이라는 것은 그 전에 부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45만 원. 송금산이 유보감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다음에 지급이자 관련 자료 2022년 12월 30일 현재를 보고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의 적수 입력과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을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항시요. 업무에 쓴다고 돈을 빌려서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돈 빌려서 발생한 이자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만큼은 지급이자 송금물산을 하겠다는 게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입니다. 가지가금 명세 대표이사한테 21년 5월 10일 날 5천만 원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줬고요. 그럼 업무 무관 가지가금에 들어가고 공예팀 팀장한테 2022년 8월 10일 날 450만 원 월정 급여액의 범위에서 일시적 가불금인데 일시적 가불금은 그 사용인 그러니까 종업원에 대해서만 임원은 제외한 종업원에 대해서만 업무무관 가지가금 보지 않습니다. 그 외에 자산 명세는 선박 5억 원인데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취득했다. 이거 우리가 대물 변제라고 해요. 대물 변제. 채권 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고요. 토지 1억 원인데 투자 목적이니까 이거는 이제 업무무관 자산이 들어가겠네. 투자 목적이니까.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적수는 0원이고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 명세가 있는데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에서 지급이자는 돈 빌려서 발생한 것만 지급이자 범위로 봐요. 그래서 금융어음의 할인료. 금융어음은 처음부터 돈 빌릴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거 얘기하는 거야. 돈 빌릴 목적으로. 그래서 이거 금융어음의 할인료도 지급이자 범위에 들어가고 연재급 수입이자는 지급이자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은행 차입금이자도 지급이자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게 업무무관 가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6가지. 경주소가 태압, 경조사비는 사용인만. 우리 사주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액은 임원과 사용인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을 안 보고 중소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업무무관 가지급을 안 보고 소득세 대납액, 기독자 불분명으로 대표가 성역 처리한 거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이나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은 안 보고요. 가불금은 사용인에 대해서만 업무무관 가지급이 아니고 퇴직금 전환금은 임원과 사용인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이 안 들어가고 합자금 대액은 사용인만 업무무관 가지급이 안 들어갑니다. 지급이자는 돈 빌려줘서 발생한 이자만 지급이자 범위에 들어가요. 보통 외울 때 금차사라고 외우면 됩니다. 금차사. 금융어음의 할인료, 금융리스의 이자 상당액, 차입금 이자와 할인료, 사채 이자와 할인료 및 사채 할인 반차금 상각액. 상업보험의 할인료. 상업보험의 할인료가 여러분들 받으러 온 매각거래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받으러 온 매각거래.
걔는 매수채권 처분 손실 처리한다 하더라도 지급이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운용 리스에 의해서 지급한 리스료 자산 취득 생긴 채무에 대한 현재 가치 할인 채무 상각액 연지급 수입이자는 우리가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 대금을 연기해서 지급하는 게 연지급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수출한 사람은 돈을 나중에 받다 보니까 이자까지 고려해서 판다는 거지. 그치? 그게 연지급 수입이자입니다. 걔도 이제 지급이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예, 기업 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예, 지급이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필기 한번 하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예, 적수 입력. 예. 그 구매팀 팀장의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닙니다. 예, 가지급금 가셔서 예, 대표이사 것만 전년도에 빌렸으면 예, 1월 1일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건 1월 1일 예, 전기월은 1번 금액은 5천만 원 알아서 적수 계산될 거고 그 다음에 업무무관 네, 부동산 가셔서 토지만 선박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 대물 변제 받은 거기 때문에 예, 7월 1일 날 적용은 예, 이번 연도에 취득한 거니까 2번 전년도에서 넘어왔으면 전기월 예, 1억 원이고요. 알아서 예, 업무무관 자산 적수 계산해주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값표 가셔서 예, 이자 금융업무 할인료는 이자율이 5% 지급이자 250만원 예, 채권자 부분명 사채이자 예,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예, 걔네들이 먼저 있으면 먼저 송금불산 하는 거고요. 예, 국세에 조정하는 법률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연지급 수입이자는 해당 사항 없고 예, 은행 차입금 이자 6% 지급이자 300만원 채비 거래에 해당되는 지급이자는 없고요. 그러면 예, 차감 지급이자 550만원에 대한 적수가 365억인데 예,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차지하는 예, 366억 5천 차입금 적수보다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더 크다는 거는 빌린 돈도 업무와 무관하게 쓰고 내 돈 중에 일부도 업무와 무관하게 쓴 겁니다. 그지? 근데 내 돈은 지급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자본 적수는 제외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자본 적수 제외한다. 그럼 결국은 이제 빌린 돈을 전부 다 업무와 무관하게 썼으니까 550만 원 모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예,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예, 송금불산입에다가 지급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550만 원은 예,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이출 처리해 주시고요. 종료하시고 (3번) 다음에 퇴직급여 관련 자료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신고조정에 의해서 송금에 산입하고 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없고 퇴직연금 충당부채도 없대요. 우리 회사는. 기초 퇴직연금이 3,700만 원이면 퇴직연금은 결국은 불입하면 송금산입이고 사용하면 송금산입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기 이전에 얼마를 불입한 거 전기 이전에 3,700만 원 불입했기 때문에 하단에 여러분 3번에 가시면 직전 사업연도만 현재 송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3,700만 원입니다.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송금산입했다. 그지? 이해갈까요? 그런 뜻이고 단기에 불입한 금액 5,300만 원이니까 결국 5,300만 원 송금산입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단기 감소액 1,000만 원. 불입했을 때 송금산입 했으니까 사용하게 되면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고 단기 감소액이 나오면 과목별 세무조정에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단기 감소액 나오면 바로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예, 송금산입에다가 퇴직
퇴직연금 등 송금 산입. 이게 퇴직연금 사용한 금액이죠. 천만 원은 예, 송금 산입이 아니지. 내가 미안합니다. 이거 송금 불산입이죠. 잘못 넣네. 퇴직연금은 불입했을 때 송금 산입했던 거니까 사용하는 송금 불산입 퇴직 예, 연금 등 지급 천만 원은 예, 송금 불산입 예, 유보 감소고요. 먼저 넣어주셔야 되고 이게 퇴직연금 사용한 금액이고요. 예, 요 감소액이 요 사용한 금액이고 퇴직급여 추계액은 해당 사업료 종료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예, 1억 원이고 보험 실력 기준은 예, 9천만 원입니다. 예, 둘 중에 큰 금액 사용하고요. 기타 자료는 직전 사업연도만 현재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 3,700만 원, 단기 회사가 송금, 예, 비용 처리한 이런 얘기 비용 처리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없어요. 그럼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은 3,700. 이 금액 중 이번 연도에 퇴직연금 사용한 금액이 1,000만 원. 아까 1,000만 원 나왔을 때 예, 퇴직연금은 불입하면 송금산입, 사용하면 송금불산입이라서 예, 사용했을 때 이미 송금불산입 앞에서 먼저 넣어줬고요. 이번 연도 불입한 금액은 예, 5,300만 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300만 원이 이번 연도 송금산입이 되는 거예요. 14번 가시면 이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등이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액인데 우리는 퇴직연금 충당금을 해결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기초퇴직연금 충당금은 없고요.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액은 3,700만 원. 퇴직연금 충당금 등 송금 부인 6개 없고 3,700만 원 전기에 불입했을 때 송금산입했는데 이 금액 중에 1,000만 원 사용했으니까 1,000만 원 아까 전에 송금불산입했고 그 이미 송금산입액은 2,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 기말 전에 8,000만 원에서 이미 송금산입액 2,700만 원 빼면 예, 송금산입 대상 부담금은 5,300만 원이고 이 5,300만 원이 단기 불입액이라는 얘기예요. 단기 불입액. 퇴직급여 추계액은 이 보험 수리적 기준과 예, 일시퇴직 기준과 둘 중에 큰 금액. 예, 일시퇴직 기준이 예, 1억 원이고요. 퇴직급여 충당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장부상 기말 전에 합정급여 퇴직연금자에 대한 예, 기설정 전 예, 퇴직급여 충당 없고 단기말 불입액 없고 예, 차감액 여기까지 나오는 게 원래는 세법상 퇴충 2월 잔액이고요. 2월 잔액이 아니라 세법상 퇴충 예, 기말 잔액이고 퇴직연금 부담금 등 송금 산입 예, 누적 한도액은 예, 1억 원입니다. 추계액이 1억 원이라서 1억 원. 근데 이미 송금 산입액이 2,700만 원이니까 7,300만 원까지 불입하면 7,300만 원까지 송금 산입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실제 얼마만 불입했다? 5,300만 원만 불입했기 때문에 송금 산입 한도액 7,300만 원과 회사가 불입한 금액 5,300만 원과 둘 중에 작은 금액인 5,300만 원이 대상이 되는 거고 이 5,300만 원에 대해서 회사가 송금, 비용 처리한 거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 총담금이라는 거 해결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회사가 예, 송금 계산한 금액은 없습니다.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송금 산입에 퇴직 퇴직연금 등 송금 산입 5,300만 원 송금 산입 유보 발생이고 저 금액을 이제 사용했을 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퇴직연금은 불입했을 때 송금 산입 유보 발생이고 퇴직연금을 사용했을 때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반대로 가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설정했을 때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고 해외급여 충당부채는 예, 사용했을 때 송금산입 예, 유보 감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유보 감소할 때는 그 전에 유보 발생했던 범위 내에서만 4번 약수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이와 관련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소득 및 가표 계산에 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가셔서 여기다가 기존에 조정된 건 놔두고 추가로 입력하는 겁니다. 상여금 1200만 원인데 임원 상여금으로 상여금 지급 규정 없이 지급한 금액이다.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 상여금 지급 규정 없이 지급하면 다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예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1200만 원이고 상여 처리하는 거고 유형자산 손상차손 500만 원인데 비폼의 회사계산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이며 세법상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1000만 원이다. 근데 우리 그 회사계산에게는 예,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다 포함하는 거죠. 회사 계상액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사 계상액은 예, 회사가 계상한 예, 상각비 플러스 단기 즉시 상각의제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그 다음에 예, 유형자산 손상 차손까지 회사 계상액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세법상 범위액이 1000만 원인데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 1000만 원에다가 손상차손 얼마까지 더하니까 500만 원까지 더하니까 회사 계상액은 1500이 되는 거야. 결국은 이게 1500이 되는 거야. 감가상각 한도가 얼마인데 1000만 원인데 그치? 그러니까 500만 원만큼 무슨 초과액?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 겁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회사 계상액은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에다가 단기직상각 의제에다가 전기오류 수정손실에다가 예, 유형자산 손상차손까지 포함하는 거라서 예, 회사가 계상한 금액은 1500인데 세법상 한도가 1000만 원이니까 예, 500만 원은 예, 한도 초과액이 나와요. $500만 원 송금불산이 예,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유보 발생. 그래서 예, 입금사님이 송금불산입에다가 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500만 원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해 주시면 되고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액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이 2개가 나와요. 이중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중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와 세법 간 자산 부채 차이가 있다. 재무상태표 차이가 있다. 그 회사와 세법 간 자산 부채 차이가 있으면 뭐야?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죠. 그치? 근데 회사와 세법 간에 수익비용, 손익계산서 차이가 없는 경우 일단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 부채 차이가 있으면
플러스 유보나 또는 마이너스 유보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으로 얘기하면 그냥 플러스 유보든 마이너스 유보든 유보 발생이지만, 근데 회사와 세포 간의 수입 비용 차이가 없다면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소득을 감소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자산 부채를 맞추려고 소득을 증가시켰거나 감소시키면 다시 반대 조정으로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소득을 증가시킬 필요가, 증가가 아니지, 소득을 가감할 필요가 없는데, 소득을 가감한 경우 다시 반대의 세무 조정으로 제거합니다. 이거는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보는 수밖에. 봐봐요. 잠깐만. T계정을 그려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계정은 이제 분계 대신에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회사는 재무상태표에다가 매도가능증권을 얼마를 증가시켰냐면, 평가이익이 700만 원이니까 매도가능증권을 700만 원 증가시키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잡았다는 거예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자본 항목이잖아, 자본 항목. 손익계산서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어. 손익계산서에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했다는 얘기는 회사가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없다는 얘기지. 이해할까요? 근데 세법은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평가 손익은 미실현이잖아, 미실현. 그지? 평가 손익은 미실현이잖아. 일반적으로 입금불산이 송금불산이에요. 세법에 볼 때는 매도가능증권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지금. 재무상태표도 안 건드리고 손익계산서도 안 건드리고. 여기까지 이해갈까? 근데 뭐의 차이가 발생해? 회사와 세법 간에 무슨 차이가? 자산 차이가 발생했다는 얘기지. 이해갔어요? 자, 이제 요거 가지고 다시 이제 분계로 표현해 볼게, 분계로. 요 내용은 이제 분계로 표현하면, 회사는 매도가능증권 700만 원 증가시켰고,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거 수익 처리한 거 아닙니다. 그지? 자본의 증가잖아. 그지? 이렇게 처리했는데, 세법은 임의평가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걸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정은 발생을 해. 왜 조정이 발생하지? 자산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 세법상 자산은 어떻게 돼? 매도가는 거는 증가시킬 필요가 없었잖아. 근데 회사는 증가시켰잖아. 그지? 그럼 자산을 내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이 나와? 손금. 산입이 나와요.
나중에는 그냥 외우는 거 안 되면 유보 발생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와 세법은 수입 비용 차이는 없었거든. 수입 비용 차이는 소득에 대한 차이는 없었거든. 그지? 근데 자산을 맞춰주려고 무슨 산입하다 보니까 송금 산입하다 보니까 회사의 소득이 내려가 버리는 거야. 회사와 세법 간의 소득에 대한 차이는 없었는데.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해주기 위해서 무슨 산입이 나와. 그래서 입금 산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면 좋고 이해 안 가면 그냥 매도 거는 요건 평가이익 발생하면 세무조정 두 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정 목록 가셔서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에는 매도 매도하는 증권 금액이 얼마였지? 700만 원.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에는 매도.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700만 원. 입금 산입 기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법인세 비용이네.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결과치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입니다. 입금산입이 송금 불산입 가셔서 법인세 비용 2,400만 원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일주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5번) 볼게요. 5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법인세 가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하시오. 단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만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 지정기부 한도 초과액이 1,000만 원 있었고 기부금 지출력은 기부처는 기재하지 말 것. 4월 15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 900만 원. 법정 기부금인데 어음으로 발행한 기부금이 500만 원 포함되어 있네요. 일단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 기부금. 대표자의 종친의 동문의 동창회 이런 것들은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인 아동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이라고 나와 있고 법인세 가대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상 차가감 소득금액 기부금 지출 내역에서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서 발생한 세무조정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당기순이익이 2억 1,200만 원, 입금산임 송금물산임 450만 원, 송금산임 입금물산임 150만 원이고 법인세 가대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상 각 사업용 소득금액 이후의 세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은 강업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두 번째 기부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 종친에는 그 밖의 기부금, 아동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근데 이재민 구호금품 중에서 어음기부금이 500만 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400만 원으로 바꿔주시고 네 번째 칸에다가 그 밖의 기부금으로 4월 15일 이재민 구호금품 500만 원은 어음기부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됐나요? 하고 나서 이제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비진영 기부금 570만 원 떴는데 이 중에 종친회 아니구나 어음 지급 기부금이 500만 원은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이고 종친회는 따로 안 나올 거예요. 기타 기부금 종친회 이게 70만 원. 70만 원은 비지정 기부금은 누구를 위해 썼느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이 달라집니다. 대표자의 종친회에 기부했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리하는 거 상여 됐을까요?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기준소득금액 수정 버튼 눌러서 앞에 세무 조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2억 1,200만 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 450만 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 150만 원 있었는데 앞에도 우리가 송금불산한 금액이 570만 원이잖아요, 그지? 그 570만 원을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에다가 이제 더해주면 1,020만 원이 되겠네요. 450에다가 570 더하면 1,020만 원. 기준소득 금액이 2억 2,720만 원 되는 거고 여기 기부금 합계에는 법정 기부금 400만 원과 지정 기부금 250만 원하고 650만 원입니다. 수정 해제 더 이상 수정되면 안 되니까 수정 해제 누르시고 기부금 조정 탭 가시면 입력하는 게 세 가지예요.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은 없었죠, 그지? 2월 결손금 있으면 넣어주고 그 다음에 5번 기부금 2월행 명세에다가 2021년도 지정 기부금은 2번 한도 초과 금액이 1,000만 원 있었고요. 이게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 넣어줬을 때 법정 기부금이면 5번에 2월 전액적 송금 산입이기 때문에 26부 해당 송금 추인액에 넣어주시면 되고 지정 기부금이면 15번 2월 전액적 송금 산입액에 1,000만 원 뜨니까 요 금액을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에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얼마 나와요? 한도 초과액이 안 나오는구나. 한도 초과액 없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도 한도 초과액 없습니다. 그 대신 2월 잔액적 송금 산입한 금액이 얼마? 1,000만 원이 있는 거지, 그지? 헷갈리시면 법인세 법인조정투에 법인세 가대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가져서 불러오기. 그러면 이제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불러오죠. 한도 초과액 있으면 한도 초과액에 불러올 거고 한도 초과 2월에 송금산이 있으면 한도 초과 2월에 송금산이 불러올 겁니다. 그지? 불러오는데 여기 주어진 자료만 갖고 나머지를 완성해야 되니까 여기 당기순이익은 2억 1,200 입금산입 및 송금물산입은 450만 원에다가 570만 원 더해서 1,020만 원 송금산입 및 입금물산입은 150만 원 여기까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요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산입 반영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려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기부금 조정명세서하고 법인세, 가평, 세액조정계산서 같이 작성하라고 나오면 금방 한 것처럼 우선 이제 불러오게 한 다음에 그지? 기부금 한도 초과한 금액이나 기부금 한도 초과 이거 송금산입액이 잘 안 보일 수 있잖아, 그지? 불러온 다음에 나머지를 다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억 1,200, 1,020만 원, 150만 원, 끝. 그지? 저장. 여기까지 해서 90일에 법인세 실무는 다 끝났고요.